여러분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이 정신 아이가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 이전 영상에서 공지를 해드린 대로 멘탈 관리나 공부 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부 시간이나 공부량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합격생과 불합격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합격생은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뭐 흔히 들어보셨죠? 어제보다 난 오늘, 어제보다, 며칠 전보다, 몇 달보다, 과거의 나보다 얼만큼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하고, 불합격생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특히 스터디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스터디하는데 분명히 나보다 못해요. 속으로는 그러죠. 쟤 내보다 공부도 막 어제 물어본 거 다 틀리고, 그런데 까놓고 보면 그 사람 합격했어요. 저는 떨어지고. 남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을 많이 했죠. 정작 대답 못했던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끊임없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해 합격했고, 저는 안다고 자만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낫네 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래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 임용시험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남이 뭐 14시간 했다 15시간 했다 그거 안 중요해요. 저 기간제 할 때 하루에 5시간 7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시간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격생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월까지는 몸 관리를 합니다. 헬스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놓고 9월부터는 이제 시험이 11월이니까 두세 달 앞두고는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운동할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체력 관리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근데 이게 부작용이 10월 11일쯤 되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아픕니다. 제가 아는 분도 뭐 요로 결석 걸리고 손에 인대가 이제 고장이 나서 너무 심하게 필기하니까 펜을 이렇게 붕대로 감아가지고 공부하신 분도 있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관리를 안 하면. 대신에 이분들은 체력 관리할 시간조차 공부에 투자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격을 했죠. 근데 불합격을 가는 사람들의 유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죠. 공부 안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운동을 안 해요. 운동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합니다. 피곤해, 안 할래, 못하겠어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격에 빨리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했다고 피곤하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모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어떡해요? 합격생들은 모고에서 틀린 것을 분석을 합니다. 내가 왜 틀렸지? 그리고 보완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점수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 참고용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랑 연관됩니다. 그냥 내 수준이 얼마인지 나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합격생들은 자기 점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 점수 30점 40점이야 자책하고 좌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안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점수 그냥 뭐 30, 40점 나오면은 그냥 그날 하루가 망가져요. 너무 짜증나고 나는 진짜 돌다리야,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노량진에 지금 내가 5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고 점수 내 수준 체크용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합격생들은 최소 8시간 이상 합니다.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적게 할 땐 5시간, 많이 할 땐 7시간인데 올인하는 사람 기준 최소 8시간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불합격생들은 하기는 하는데 둘쭉말쭉하죠. 밀 많다. 하루에 14시간 하고 한 이틀 쉬고 다음날 좀 상태 안 좋아 5시간 하고 그 다음날 뿔 많다 뭐 12시간 하고 뜨끔하신 분들 많죠? 공부는 일정하게 플랫하게 해야지 유지가 가능한데 둘쭉날쭉 이렇게 해버리면은 몸의 컨디션도 망가지고 습득한 개념도 망각이 빨리 됩니다. 망각곡선 그때 보셨죠? 망각곡선? 학습 직후에 망각이 가장 빨리 계속적인 반복을 해서 100%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떨어졌다가 채웠다가 또 떨어졌다가 채웠다가 이건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하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진짜로. 합격하고 싶으시면 꾸준히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휴대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격생들은 휴대폰 전원을 아예 끄거나 공부 다 끝나면 켜거나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기간제 할 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아니면 옆에 책꽂이에 넣어놨어요. 아예 안 받습니다.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뭐 간단하게 뭐 검색하고 놀았지. 그런데 불합격생들은 5분 10분마다 확인합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거의 한 오수 때까지 휴대폰을 독서실 책상에 올려놓고 카톡 온 거 있나 항상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반드시 떠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합격하고 싶으시면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끄시거나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 시기에는 그런 대인관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생들은 시험 3-4달 전부터 연락을 끊습니다. 연락 끈다고 뭐 잠수하는 건 아닌데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죠.
생존 신고만.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서울에서 기간제 할 때는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뭐 통화해봐야 경상도니까 너 엄마 마무나 꽈맹이는 아빠는 별일 문제 알았다. 통화가 1분이 안 걸렸어요. 그런 식이었고 불합격생들은 힘들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면 전화하기 붙잡고 3시간 4시간 통화하고 그 만나는 시간을 환산해보면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주변 관계도 정리를 해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암기를 어떻게 하나요? 합격생들은 지금 시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가지고 가자 생각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불합격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강사들이 주는 자료, 특히 뭐 시험 1, 2주 전에 초등이 먼저 치니까 초등 문제를 막 분석해서, 그리고 어떤 출제진이 들어갔다 그 분석해서 그 자료를 줘요. 새로운 개념들이죠. 그거를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특강 많이 들어봤는데 오히려 합격한 애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가진 자료라도 100% 가지고 가자. 그것조차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그거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조차 이해 못하는데 뭘 자꾸 새로운 거 집어넣어요. 8번째, 복교육과정 어떻게 보나요? 지금 이 시기에 복교육과정 준비 안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는데 합격생들은 짧게 봅니다. 30분에서 길어봐야 1시간. 이거는 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저는 아침에 한번, 공부 안 될 때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루에 3-4번 봤거든요. 한번 볼 때 뭐 짧게는 정말 한 10분도 보고 뭐 길게는 뭐 30분? 제가 이 비유를 해드릴게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복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담겨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발을 하죠. 이게 물이 닫히면 그릇에 물이 날아갔으니까 채워줘야죠. 채워주면 시간 지나면 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망각이라 치고 물을 채워 넣는 거를 복습하는 거라 치면 날아갈 때마다 조금씩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놓고 시험 직전까지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복교과정 귀찮다고 미루다가 빈 그릇이에요. 복교과정이 전혀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럼 막 3-4시간 공부해서 꽉 채웁니다. 다 말라 비틀질 때까지 안 봅니다. 그럼 또 급하게 부랴부랴 빠바박 채워놓고 시험 직전 가서는 100%인 상태가 되기 힘들죠.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전공이나 교육학. 그래서 불합격생들은 복교과정을 날 잡아서 몰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봅니다. 이게 뭐 저희 전공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도 단수 암기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이겠죠. 단수 암기는 날 잡아서 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짧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격생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다수쯤 하던 시절에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이런 방법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은 떠올릴수록 계속 이렇게 쌓여갑니다. 쌓여만 가서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썼던 방법이 거울을 보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말로써 호랑말코 이때까지 정말 잘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좀 오글거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몇 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합격생들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화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수험생활인데. 10번째로는 잠을 몇 시간 자야 하나요? 합격생들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잡니다. 뭐 아니신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불합격생들은 들쭉날쭉이죠. 밤 계속 새다가 뭐 몰아서 막 자고 이렇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가지고 집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적게 자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최소 6-7시간은 자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집중력도 흩어지고 체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째입니다. 계속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격생들은 불안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합격생들은 불안해만 합니다. 어떡하지? 불안해. 합격생들은 불안해하면서 공부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불안해하면서 공부하십시오. 불안하다고 공부를 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11가지 정도로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뭐 평균적인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합격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불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합격생들이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초등은 11월 9일 시험이라 정말 보름도 안 남았고, 중등은 오늘이 10월 23일인데 정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드린 이 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이 정신 아이가 이거. 열심히 한 사람, 노력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잔인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입니다. 점수로 여러분의 합격이 판가름이 됩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시험 다 왔는데 뭔 포기라고 앉았어? 포기하시는 분 없죠? 포기하지 않으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호랑말코 도움 많이 됐다고 좀 써주세요. 2020년에는 교단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랑말코였습니다. 안녕.